실무이론평가 1번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보기 손익계산서는 경영성과, 사업에 대한 성과를 나타내주는 보고서 맞죠? 그쵸? 일정 기간에 사업에 대한 성과를 나타내준다. 2번 보기 매출액은 매출액에서 매출과 관련된 거 싹 다 빼준다. 그쵸? 매출 할인이 있었고요. 매출 환입 반품 들어온 거, 매출 애누리 판매자인데 깎아준 거, 이런 것들 싹 다 빼주게 되겠죠. 3번 보기 매출 원가는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이다. 맞죠? 판매한 금액에 대해서 원래 사온 가격, 그거에 대응되는 원가이다. 여기까진 맞는데 매출 원가의 산출 과정은 손익계산서에 표시가 되겠죠. 그렇죠? 재무상태표가 아닌 손익계산서에 표시가 될 것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될 것이고요. 4번 보기 포괄손익은 일정 기간에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기업하고 주인들하고 주주들하고 거래가 발생했다. 그걸 자본거래라고 하죠. 그 자본거래를 제외한 손익거래죠. 그렇죠? 네, 사업에 대한 성과, 얼마 벌었는지, 얼마 썼는지에 대한 보고서가 되겠죠. 그렇죠? 자본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의 자본의 변동을 말한다. 네, 사장님의 몫이 늘어난 것을 말한다. 맞는 표현이 되겠어요. 실무이론평가 2번 문제입니다.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재무제표에는 기업명이 있고요. 보고기간 종료일, 재무상태표는 12월 31일자죠. 그리고 회계기간, 일정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손익계산서는 그렇고요. 보고통화, 원단위인지 달러인지 금액 단위를 표시해야 됩니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에 표시하고, 상계에서 표시하지 않죠. 퉁쳐서 표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순액 금지라고 했었습니다. 네, 잘못 설명된 것은 정답은 2번이 될 것이고요. 재무제표는 이용자에게 오해가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액을 1,000원 단위, 100만원 단위 등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기의 재무제표와 단기 거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해야 된다. 맞는 표현이 되겠어요. 네, 정답은 2번이 될 것이죠. 상계에서 표시하지 않습니다. 퉁쳐서 표시하지 않는다. 순액 금지였죠. 네, 총액주의입니다. 실무이론평가 3번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 일부와 추가 자료이다. 가의 계산 금액으로 옳은 것은 가를 구하라고 합니다. 영업이익 구하라고 되어 있군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 마진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영업활동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비용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주게 되면 영업이익이 나오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800번대를 계산해 주셔야 되겠네. 그쵸? 급여 800번대 맞죠? 영업활동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지출, 복리후생비도 800번대 맞고요. 광고 선전비도 800번대 맞고, 접대비, 업무 추진비죠. 네, 맞죠. 800번대 맞고요. 네, 수도광열비도 800번대가 맞습니다. 네, 기부금은 900번대죠. 영업과 관련이 없겠죠. 요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주면 마진이 나올 것이죠. 매출 총이 200만 원이 나올 것이고요. 200만 원에 대해서 네, 800번대들 빼주시면 되겠네요. 800번대 빼주시면 정답은 2번이 될 것입니다. 실무이론평가 4번 문제입니다. 매출원가가 가장 적게 되는 평가 방법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의 경제 상황과 맞죠? 그쵸?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 매출원가가 가장 적게 나오는 평가 방법은 무엇이냐? 선입선출법 뭐죠?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옛날에 사온 게 먼저 빠져나가겠네요. 그쵸? 그러면 가격이 가장 작겠네. 그쵸? 후입선출법은요, 나중에 사온 게, 최근에 사온 게 먼저 빠져나간다는 방법이죠. 그쵸? 가격이 가장 높겠네요. 그쵸? 매출원가는 가장 높을 것이고 가장 낮을 것입니다. 그쵸? 정답은 1번이 될 것이고, 평균법은 평균에서 빠져나가니까 중간에 있겠죠. 네, 정답은 1번이 될 것입니다. 이론평가 5번 문제입니다. 연구 개발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 금액은 얼마입니까? 연구 단계가 있었고 개발 단계가 있었습니다. 연구 단계는 아이디어를 던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 비용 처리한다고 했었죠.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 50만 원은 비용 처리하는 거 맞겠고요. 개발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개발 단계에 들어가는데 성공을 하게 되면 개발비라는 단어를 쓰고요. 성공하지 못했을 때에는 비용 처리하게 되겠죠. 그렇죠? 네,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 30만 원이 있었는데 10만 원은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대요. 성공하지 못했대요. 이건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따라서 50만 원에서 10만 원 더한 정답은 3번이 될 것이네요.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 금액은 3번 60만 원이 될 것이고, 개발비 자산으로 처리해야 될 금액은 20만 원이 되겠죠.
실무이론평가 6번 문제입니다. 왼쪽 차변의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업무용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대요. 옛날에 건물 샀었겠죠. 취득 이후의 지출이네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대요. 가치가 증가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요. 자본적 지출이 되겠죠. 그쵸? 내용 연수도 연장이 됐대요. 오랫동안 사용할 것 같대요. 가치가 정말 증가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 자본적 지출이니까 어떻게 해줘요? 해당 건물에다가 더 얹어주시면 되겠죠. 그쵸? 자산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1번. 정답은 1번이 될 것이고, 만약에 이게 수익적 지출이었으면 수선비라는 단어를 쓰겠죠. 실무이론평가 7번 문제입니다. 소모품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결산할 때 12월 31일 날 회계 처리로 옳은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4월 1일자에 소모품 100만 원을 구입을 했대요. 전액 어떻게 했다? 비용 처리하였다. 다 쓴 거 해가지고 비용 처리했대요. A4 용지 100만 원짜리 샀는데 다 비용 처리했다. 근데 12월 31일까지 남아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미사용 잔액은 20만 원이다. 그러니까 100만 원 다 비용 처리했으면 안 됐죠. 그쵸? 20만 원만큼 비용 처리하면 안 되니까 비용을 취소시켜 줍시다. 비용의 발생은 왼쪽 차변, 비용의 취소는 오른쪽 대변에 소모품 B 해가지고 없애주시고 남아있는 거 소모품 해가지고 자산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될 것이에요. 실무이론평가 8번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보기 법인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 1기 예정 신고 기간은 1월부터 3월까지 맞죠? 그쵸? 1기 확정 신고 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 2번 보기 신규 사업자는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그 과세기간이 끝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3번 보기 폐업자는요. 언제까지? 시작일로부터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로 보죠. 그렇죠. 맞는 보기가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될 것이죠. 간이과세자는 소규모 사업자다 보니까 그냥 1월 1일부터 언제까지로 하자? 12월 31일까지로 하자. 실무이론평가 9번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 공급 시기로 옳은 거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뭐죠?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그리고 예외적인 상황을 외워주셔야 되겠죠. 장기 할부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맞는 표현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수출에 대해서는 산적일이 있었죠. 무인자동 판매기는 현금을 꺼내가는데 인취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현금 판매는 원래 원칙대로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맞겠고요. 2번 보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을 완료하는 때 아니라 원래 원칙인 인도되는 때 되세요. 그리고 4번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품을 받기로 한다. 네, 이런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될 것이에요. 명확해요. 실무이론평가 10번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매출세 구하는 거 아니고요. 과세표준 계산하라고 합니다. 매출액이죠. 그쵸? 여러분들 이거 딱 보기 보시면 이런 것들 딱 보시면 빼는 게 있었고요. 과세표준에서 빼는 게 있었고요. 빼지 않는 것들이 있었어요. 빼지 않는 거 대손금, 판매장려금, 하자보증금. 그리고 빼는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더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더하는 게 엄청나게 많았었죠. 그쵸? 빼는 거 위주로 가시면 되겠고, 첫 번째 점, 운송, 보험료, 산재, 보험료, 이거 빼는 겁니까? 아니죠. 이런 외운 건 기억이 없죠.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외운 기억이 없어요. 더해주는 거예요. 그쵸? 더해주는 거예요. 500만 원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점, 장기 할부 판매 또는 할부 판매 이자 상당액. 여러분들 연체 이자는 빼주는 거 기억나시죠? 그냥 이자네요. 그냥 이자 상당액 요거 더해주는 거 맞죠? 그쵸? 네, 더해주는 거 맞고요. 세 번째 점,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외운 기억이 없죠? 그쵸? 네, 더해주는 거 맞습니다. 450만 원까지 더해주시는 게 맞고요. 마지막 점, 직접 관계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수령액 이거 빼주는 것이죠. 그쵸? 이거는 빼주는 거. 그러니까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죠. 그쵸? 네, 따라서 정답은 50만 원에다가 260만 원 더해주시고 450만 원 더해주신 정답은 3번이 될 것이에요. 되세요?